72세 박영수 씨. 매일 새벽 5시 기상. 등산 2시간. 봉사활동 3시간. 친구 모임 2시간. 주변 사람들 칭찬합니다. 정말 열심히 사시네요. 그런데 3년 뒤 박영수 씨 어떻게 됐을까요? 기억력이 떨어졌습니다.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립니다. 가족 얼굴도 헷갈립니다. 병원 갔더니 치매 초기입니다. 78세 김철수 씨. 매일 아침 9시 기상. 집에서 뒹굴뒹굴. TV 보고 낮잠 자고. 주변 사람들 걱정합니다. 그렇게 놀기만 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3년 뒤 김철수 씨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정정합니다. 손주 이름 다 기억합니다. 골프도 칩니다. 병원 갔더니 의사가 놀랍니다. 70대 초반 뇌예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서울대 의대가 15년을 추적 관찰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은퇴 후 바쁘게 산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 2.3배, 은퇴 후 게으르게 산 사람들은 90세까지 건강. 평생 뭐라고 들었습니까? 열심히 살아라. 게으르면 안 된다.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하지? 생각 들면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TV 켜면 이러면 안 되는데 죄책감 듭니다. 친구 전화 오면 또 어디 가자는 거지. 부담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불안, 죄책감, 부담감이 지금 이 순간 당신 뇌세포를 하나씩 죽이고 있습니다. 90세 건강한 분들 공통점 하나 있습니다. 별거 안 했어요. 쉬고 싶으면 쉬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나도 좀 쉬어야겠다. 근데 못 쉽니다. 배우자는 당신 너무 집에만 있지 않아? 자녀는 아버지, 뭐라도 해보세요. 친구는 야, 등산 가자. 결국 또 시작합니다. 이 악순환 끊는 법. 지금부터 7가지 알려드립니다. 늙어서 잘 노는 방법 7가지. 첫째, 생산성 중독 끊기. 둘째, 건강 과소비 멈추기. 셋째, 과시 소비 중단. 넷째, 생활 리듬 만들기. 다섯째, 인간관계 정리하기. 여섯째, 사색으로 마음 지키기. 일곱째, 비교 끝내기. 이 7가지만 알면 죄책감 없이 쉴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놀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늙으면 잘 노는 게 정답입니다. 오히려 건강과 돈까지도 따라옵니다. 이건 당신의 권리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럼 늙으면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 평생 뭐하고 사셨습니까? 가족 위해, 회사 위해, 남 위해 평생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침에 눈 뜨면 불안합니다. 오늘 뭐 해야 하지? 이게 생산성 중독입니다. 끊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하버드 의대 30년 연구 결과. 스트레스 낮은 노인은 치매 거의 없음. 스트레스 높은 노인은 치매 3배. 억지로 봉사활동, 억지로 등산, 다 독입니다. 그럼 뭐 하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햇볕 쬐며 낮잠 자고, 좋아하는 음악 듣고, 차 한잔하고. 이게 답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듣지 마세요. 누가 요즘 뭐 해? 물으면 이렇게 답하세요. 그냥 쉰다. 이게 내 일이다.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뭐 했습니까? 30년, 40년 일했습니다. 자녀 키웠습니다. 집 샀습니다. 다 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오직 한 사람만 생각하세요. 나, 내 몸, 내 마음.
다른 사람 시선 필요 없습니다.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에서 평온을 지키는 사람으로. 이게 해방입니다. 억지로 할 일 없다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이 해방감 받아들이는 순간 노년이 평화로워집니다. 두 번째, 여러분, 건강에 대한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하셨죠? 은퇴했으니까 이제 건강을 키워야 해.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좋은 걸 먹어야 해. 틀렸습니다. 노년의 건강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가진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실제 사례 보세요. 70세 어씨, 은퇴 후 건강을 키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격렬하게 등산을 했습니다. 헬스장 가서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고가 보약을 사 먹었습니다. 2년 뒤 어떻게 됐을까요? 무릎이 망가졌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돈은 수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반대로 75세 B씨, 이분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유지만 하자. 하루 30분 동네를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햇볕 쬐면서 기분 좋게 걸었습니다. 제때 밥 먹고 충분히 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건강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돈은 한 푼도 안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 과소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건강에 과도하게 투자합니다. 격렬한 운동으로 몸을 혹사시키고 비싼 건강식품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20년간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노년에 과도한 운동을 한 그룹은 관절 손상이 5배 높았습니다. 심혈관 질환 부담이 3배 높았습니다. 반대로 적당한 활동을 한 그룹은 건강 유지율이 90% 이상이었습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격렬한 등산 필요 없습니다. 관절만 상합니다. 고강도 운동 위험합니다. 심장에 무리 갑니다. 수백만 원짜리 보약 낭비입니다. 효과 없습니다. 그럼 뭘 하라는 거냐고요? 산책하세요. 하루 딱 30분만. 햇볕 쬐면서 느긋하게 걸으세요.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놀이입니다. 산책하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하세요. 햇볕 받으면서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걸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놀이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좋아합니다. 그래도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필요 없습니다. 노년 건강 딱 3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첫째, 제때 먹기. 둘째, 충분히 자기. 셋째, 가볍게 걷기. 이게 전부입니다. 더 필요 없습니다. 비싼 영양제요? 그거 광고입니다. 고가보약이요? 그거 사기입니다. 건강검진은요?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명확히 하세요. 건강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강제 노동의 대상으로 보지 마세요. 몸은 소중히 아껴야 할 동반자입니다. 그렇게 대하세요. 세 번째,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큰 걱정이 뭡니까? 건강? 아닙니다. 외로움? 아닙니다. 돈입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 걱정 때문에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젊을 때 못 누렸으니까 이제는 좀 써야지. 비싼 해외여행 갑니다. 명품 가방 삽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합니다. 왜요?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나도 여유 있는 사람이야 보여주려고.
이게 과시 소비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통장 잔고 확인합니다. 숫자 줄어든 걸 봅니다. 그 순간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후회, 불안, 공포.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남은 돈으로 얼마나 버티지? 결국 더 불안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지금 당장 종이 한 장 꺼내세요. 왼쪽에 적으세요. 내가 매달 받는 돈. 국민연금 얼마, 개인연금 얼마, 주택연금 얼마. 다 더하세요. 오른쪽에 적으세요. 내가 매달 쓰는 돈. 식비 얼마, 의료비 얼마, 공과금 얼마. 다 더하세요.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면 됩니다. 그럼 끝입니다. 이것만 확인하면 돈 걱정의 80%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숫자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소비 기준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이거 사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부터는 이거 사면 내 마음이 편해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해외여행 가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게 남들한테 보여주려는 거야? 아니면 진짜 내가 가고 싶은 거야? 남들한테 보여주려는 거면 취소하세요. 진짜 가고 싶은 거면 가세요. 명품 가방 사고 싶습니다. 질문하세요. 이게 남들 눈치 때문이야? 아니면 진짜 내가 좋아서야? 남들 눈치면 사지 마세요. 진짜 좋아하면 사세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 마음의 평온. 이게 전부입니다. 배우자와 소박한 국내 여행? 좋습니다. 평온해집니다. 신선한 식재료 구매? 좋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손주에게 작은 용돈? 좋습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책 한 권, 영화 한 편? 좋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소비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과시가 아니라 평온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돈은 내가 평화롭게 사는데 부족하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돈 때문에 생기는 불안감의 90%가 사라집니다. 경제적 자유란 뭡니까? 돈을 마음껏 쓰는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걱정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돈은 여러분의 하인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남들이 뭐 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복 기준은 오직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 생활 리듬입니다. 여러분, 은퇴하고 제일 먼저 무너진 게 뭡니까? 생활 패턴입니다. 출퇴근 안 하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할 일 없으니까 낮잠을 서너 시간 잡니다. 심심하니까 밤늦게까지 TV 봅니다. 자유로워 보입니까? 아닙니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수면의학회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우울증 발병률 3배, 수면장애 4배, 무기력감 3배, 은퇴 후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한 사람들은 삶의 활력 85% 높음, 정신 건강 90% 유지, 수면의 질 80% 개선. 차이가 뭡니까? 생활 리듬입니다. 90세 넘게 건강한 어르신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똑같이 살아요. 아침 7시 일어납니다. 가볍게 산책합니다. 제 시간에 밥 먹습니다. 낮잠 30분 잡니다. 밤 10시 잡니다. 매일 똑같이.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한가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계가 규칙적으로 돌아가면 수면 호르몬 제때 나옵니다. 깊은 잠 잡니다. 다음 날 활력 생깁니다. 이 시계가 불규칙하게 돌아가면
수면 호르몬 엉망입니다. 잠 못 잡니다. 다음날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우울해집니다. 규칙적인 리듬 속에서 노는 것. 이게 진짜 놀이입니다. 불규칙하게 방종하는 건 놀이가 아닙니다. 자기 파괴입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7시 전후 기상, 가벼운 아침 식사, 30분 산책, 점심에 12시 전후 식사, 낮잠은 딱 30분, 절대 그 이상 자지 마세요. 저녁에 6시 전후 식사, 가벼운 산책이나 독서, 10시 전후 취침,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재미있나요? 재미없습니다. 하지만 평화롭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재미가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리듬이 생기니까 몸이 편하고 하루가 훨씬 더 길어진 것 같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불규칙하게 살면 하루가 흐릿합니다. 뭘 했는지 기억 안 납니다. 시간만 축 늘어집니다. 규칙적으로 살면 하루가 명확합니다. 뭘 했는지 선명합니다. 시간이 충실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이 정하세요. 남의 달력 아닙니다. 내 리듬입니다. 이 리듬 속에서 자유롭게 쉽니다. 편안하게 놉니다. 평화롭게 삽니다. 이게 노년의 진짜 놀이입니다. 특별한 활동 찾지 마세요. 억지로 뭔가 하지 마세요. 그냥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먹고 같은 시간에 주무세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리듬 놀이입니다. 5번째,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임 가입합니다. 동호회 들어갑니다. 동창회 나갑니다. 친목회 만듭니다. 왜요?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사람들이랑 있어야 덜 외로우니까. 틀렸습니다. 사람 많이 만난다고 덜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만나는 사람들과 있으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 80년 추적 연구, 인간 행복에 관한 가장 긴 연구입니다. 결과가 뭡니까?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친구 수 3명에서 5명이고 깊고 진실한 관계입니다. 불행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친구 수 20명 이상이고 얕고 의무적인 관계입니다. 실제 사례 보세요. 70대 A씨, 매주 4, 5개 모임 나갑니다. 동창회, 동호회, 친목회, 봉사회. 회비 매달 30만 원 나갑니다. 식사비 매달 50만 원 나갑니다. 시간 매주 15시간 나갑니다.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집에 가면 더 외로워요. 그래서 계속 나가요. 악순환입니다. 75세 B씨, 모임 다 끊었습니다. 친구 딱 3명만 남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커피 한 잔 마십니다. 진솔한 대화 나눕니다. 행복합니까? 너무 편해요. 이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꺼내보세요. 연락처 보세요. 지난 1년간 진심으로 연락한 사람 몇 명입니까? 그 중에서 만나면 마음 편한 사람 몇 명입니까? 솔직하게 세어보세요. 아마 3명에서 5명 될 겁니다. 나머지는 의무입니다. 부담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래도 안 가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서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편해야 합니다. 남 눈치 볼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 관계의 기준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날 좋아할까? 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편할까? 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불필요한 관계 정리하세요.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 에너지 빼앗는 사람, 만나면 불편한 사람, 다 끊으세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걸 배우세요. 혼자 노는 법. 이게 노년의 진짜 놀이입니다. 혼자 책 읽기, 혼자 산책하기, 혼자 음악 듣기, 혼자 생각하기. 이게 외로움입니까? 아닙니다. 평온입니다. 억지로 모임 나가서, 억지 웃음 짓고, 억지 대화하고, 억지 박수치는 것. 이게 외로움입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기억하세요. 노년의 인간관계는 양이 아닙니다. 질입니다. 3명에서 5명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정리하세요. 6번째, 사색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 뭐 했습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집 가서 애들 챙겼습니다. 생각할 시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 많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십니까? TV 봅니까? 유튜브 봅니까? SNS 봅니까? 이건 시간 죽이기입니다. 사색은 시간 살리기입니다. 사색이 뭡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마음 정리입니다. 아침에 차 한 잔 마시면서 어제 뭐 했지? 기분 좋았던 순간은 산책하면서 이 나무 예쁘네. 저 하늘 맑네. 잠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은, 오늘 웃었던 순간은, 이게 사색입니다. 이게 마음 관리입니다. 우클라 신경과학 연구팀이 발표했습니다. 매일 10분 사색하는 노인은 불안지수 65% 감소, 우울감 70% 감소, 삶의 만족도 80% 증가. 매일 TV만 보는 노인은 불안지수 증가, 우울감 증가, 삶의 만족도 감소. 차이가 뭡니까? 사색입니다. 사색은 과거를 자책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아닙니다. 사색은 과거를 배움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뭘 배웠나? 이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과거와 화해합니다. 현재가 단단해집니다. 미래가 평화로워집니다. 노년의 진짜 놀이가 뭡니까? 시간 때우기 아닙니다. 삶의 깊이 더하기입니다. 매일 잠자기 전, 오늘 감사한 일 하나, 오늘 웃었던 순간 하나, 이것만 떠올리세요. 3분이면 됩니다. 이게 쌓이면 내공이 깊어집니다. 마음이 성숙해집니다.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이게 노년의 성장입니다. 젊을 때는 외부 성장했습니다. 직급, 연봉, 재산. 늙어서는 내부 성장합니다. 지혜, 평온, 만족. 이게 진짜 성장입니다. 7번째, 여러분, 지금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옆집 사람 해외여행 다녀왔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부럽습니까? 친구가 자식이 좋은 차 사줬다고 자랑하면 어떻습니까? 마음 불편합니까? 동창이 아직도 봉사활동 다닌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생각됩니까? 이게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 비교가 여러분을 죽이고 있습니다. 미국 노년학회 30년 추적 연구 결과 타인과 비교하며 사는 노인과 나만의 기준으로 사는 노인의 평균 수명이 5년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비교하면 불행합니다. 비교 안 하면 행복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왜 못 끊습니까? 평생 비교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 성적 비교, 직장 다닐 때 직급 비교, 자녀 키울 때 아이들 비교, 평생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도 계속 비교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기준을 바꾸세요. 지금까지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부터는 나는 오늘 만족스러웠나?
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진짜 행복이 뭡니까?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삶? 아닙니다. 내가 마음 편한 삶? 맞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뜨개질합니다. 손주 옷 만듭니다. 이게 최고로 만족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늦게 일어나서 음악 듣습니다. 차 마십니다. 이게 최고로 기쁩니다. 어떤 게 정답입니까? 둘 다 정답입니다. 왜일까요? 본인이 만족하니까, 본인이 편안하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남들 기준 필요 없습니다. 내 기준이면 됩니다. 90세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심심하게 산다고 해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심심해요. 매일매일 만족스러워요. 이게 핵심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남들이 화려하게 살든 나만 편안하면 됩니다. 남들이 바쁘게 살든 나만 평화로우면 됩니다. 나답게 노는 용기를 가지세요. 남들이 보기에 조용해 보일 수 있습니다.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심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어떻습니까? 나는 만족스럽습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 행복이 뭐였습니까? 큰 승진, 큰 집, 큰 성공, 늘 큰 것 쫓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늘 부족했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늘 다음 목표 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시간 많습니다. 이 시간을 또 큰 것 쫓는데 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작은 것입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제철 과일 고르는 즐거움, 손주 사진 보며 짓는 미소, 화단에 꽃 한 송이.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돈 주고도 못 사는 것. 바로 이 시간입니다. 평범한 순간을 음미하는 시간. 이게 노년만의 특권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 노년 행복한 사람들 공통점은 큰 목표 없음, 작은 일상의 만족, 평범한 순간 감사였습니다. 노년 불행한 사람들 공통점은 아직도 큰 목표 조침, 작은 것에 불만족, 평범함 무시였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만족의 기준입니다. 높으면 불행합니다. 낮으면 행복합니다. 간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하세요. 하루 한 끼 따뜻한 밥 먹으면서 오직 그 맛에만 집중하세요. 휴대폰 보지 마세요. 하루 5분,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과 진솔한 대화 나누세요. 날씨, 음식, 뭐든 좋습니다. 하루 한 번 자연 속에서 작은 변화 관찰하세요. 나뭇잎, 구름, 새.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만으로 하루가 충만해집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려면 조건 3가지 필요합니다. 첫째, 돈 걱정 없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하세요. 받는 돈과 쓰는 돈. 받는 돈이 크면 됩니다. 과시 소비 멈추세요. 둘째, 건강 걱정 없어야 합니다. 유지만 하세요. 꾸준히 걷기, 충분히 쉬기.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생활 리듬 있어야 합니다. 같은 시간 일어나기, 같은 시간 자기. 이것만으로 평화옵니다. 여기에 더해 억지 인간관계 정리하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럼 끝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세상 누구보다 평화롭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아름답습니다. 이제 남들 기대치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마음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의 평온이 최고의 성취입니다. 오늘 배운 것 7가지 이유.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 하나부터. 아침에 차 마시며 햇살 보기.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변화.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 됩니다. 큰 희망 됩니다. 우리 함께 외롭지 않은 노년, 풍요로운 노년 만들어 가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건강하세요. 평화로우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쉬십시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